토레스가 출시된 지 딱 1년이 됐습니다. 작년 7월 판매량 통계가 잡혔고 올해 6월 통계도 다 잡혔고 이제 7월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어떡하죠? 너무 안 팔려서 큰일입니다. 한 달에 6,500대도 넘게 팔던 그 좋았던 분위기는 어디 가고 이제는 3,000대도 못 팔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걸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해외 수출 물량이 잡히기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이렇게 심각하게 말하는 이유는 당연한 게 아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면 토레스가 이렇게 되는 순간 악몽이 재현될 수도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지 쉽고 빠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내 차니까, 소중하니까. 그런데 이 많은 걸 대체 어디서? 세차용품 넘버원 N09 토레스 판매량 때문에 요즘 말이 많습니다. 트랙스 때문에 안 팔린다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아예 케이지 모빌리티가 위기라는 소리까지 나옵니다. 자동차 시장이라는 곳이 워낙 빠르게 변화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는 것이 그렇게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일단 트랙스가 잘 팔리는 것과는 인과관계를 따지기 어렵다는 게 제가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이건 지난번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 이건 동의합니다. 토레스가 최근에 주춤하는 게 사실이고 이게 케이지 모빌리티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판매량 그래프를 보면 무슨 주식 그래프를 보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다가 올해 3월까지 엄청나게 치고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와 이제는 오르겠구나 싶었는데 기다렸다는 듯이 하락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심지어 하락폭도 큽니다. 3월 한 달 동안 팔린 게 6,595대인데 4월로 넘어가면서 3,553대로 떨어졌고요. 5월에는 심지어 2,463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6월에는 회복하지 싶었는데 3,000대를 채 못 넘긴 것으로 통계가 잡혔습니다. 이러니까 위기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죠. 올해 초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국산차 판매량 6위에 빛나던 차가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순위까지 확 떨어져 버렸고 케이지 내에서 가장 잘 팔리는 차가 이래 버리니까 이게 뭐지 싶은 거죠. 지금 이걸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간단합니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이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당연한 것에 안주하면 안 되는 회사가 됐다는 걸 모두가 압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는 말은 왜 나온 거냐면 수출 물량이 늘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한되어 있는 생산량을 나눠서 국내 배정과 수출 물량을 빼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건 이제 지난달까지 해당되는 말이었고요. 이제는 새로운 해석이 하나 추가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반도체 수급난이 괜찮아지면서 오히려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여기서 이제 브랜드 차이가 드러나는 거죠. 작년하고 올해 초에는 어떤 상황이었나요? 반도체 수급난 때문에 현대기아차 출고 대기도 심각했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였냐면 현대기아차가 너무 오래 걸리니까 다른 차들을 많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마침 이때는 토레스가 신차이기도 했고 반응도 좋으니까 토레스로 넘어가는 사람들도 꽤 많았다고 봅니다. 실제로 올해 초까지만 해도 반도체 수급난이 좋아졌는데도 현대기아차 출고 대란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게 아닌 거죠. 현대기아차는 원래 국내에서 가장 잘 팔리는 브랜드잖아요. 여기서 구분을 잘 해야 하는 게 현대기아차를 못 사서 다른 차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 소리는 반대로 말하면 현대기아차를 바로 출고할 수 있으면 사람들은 웬만하면 현대기아차를 안 산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영향도 크다고 보는 겁니다. 단순히 트랙스가 잘 나가서 아니죠. 토레스는 소렌토랑 스포티지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껴있는 차입니다. 토레스가 뛰어나면 소렌토랑 스포티지 수요를 뺏어오는 거고요. 반대로 그렇지 못하면 소렌토랑 스포티지한테 수요를 뺏기는 거란 거죠. 그냥 차를 딱 놓고 봤을 때 가격도 비슷하고 출고 기간도 똑같으면 대부분 소렌토랑 스포티지를 사지 토레스를 선택하진 않는다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냉정하지만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토레스가 위기라는 소리가 슬슬 나오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왜냐면 앞에서도 보셨잖아요. 6월 판매량도 3,000대를 못 넘겼습니다. 지난 4월에 확 꺾인 뒤로 여전히 고전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거냐면 국산차 전체 판매량 중에서는 21위를 한 겁니다. 경쟁 모델인 소렌토랑 스포티지는 3위랑 4위를 나눠 가질 동안 토레스는 21위를 했다고요. 이러니까 위기 소리가 나오는 건 당연한 거죠. 여기에 통계 자료의 오류에 빠지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브랜드별 판매량을 보면 순위가 4위입니다. 그런데 판매량 차이를 보면 제네시스랑 3반대나 차이 나고요. 점유율은 5%대입니다. 그리고 현대기아차는 소나타나 K5가 안 팔려도 큰 타격이 없습니다. 왜? 어차피 그래도 상위권은 현대기아차가 싹 다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케이지는 브랜드에서 가장 잘 팔리는 차가 21위를 했다는 거고 이건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당연히 회사 규모 차이가 있다는 건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경쟁 시장에서 비교를 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두 번째는 토레스가 요즘 들어 이러니까 호재인 것도 호재가 아닌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에디슨 모터스를 인수한다는 소식이 계속 나오고 있죠. 얘기도 들어보고 여러가지 자료도 찾아보니까 나름 괜찮은 사업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왜냐하면 이미 에디슨 모터스가 서울시랑 계약한 물량도 있고요. 국내보다도 해외 수출 물량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특히 베트남을 비롯한 동남아 쪽 시장이 이미 계약 관계에 있잖아요. 올해 KG 모빌리티가 3월쯤에 베트남 자동차 회사인 킴롱 모터랑 KD 계약을 맺었거든요. KD가 뭐냐면 부품을 수출해서 현지에서 조립 생산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킴롱 모터 모기업이 푸타그룹입니다. 여기가 이제 베트남에서 자동차 판매업하고 여기 운수업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거든요. 마침 푸타그룹이 현재 운행 중인 버스를 전기 버스로 대체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에디슨
에디스모터스를 인수하게 되면 전기 버스를 베트남으로 수출할 수 있는 거죠. 버스는 기본적으로 한 대당 가격이 비싸기도 하고 회사 단위 계약이니까 꽤 안정적인 사업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꽤 호재인데 이게 지금 묻히는 겁니다. 왜냐면 이것도 요즘 제가 많이 언급하는 본질과 관련된 문제라고 보는데요. KG 모빌리티가 일단 잘 만들어야 하는 건 지금 팔리고 있는 승용 모델들입니다. 회사 입장에선 에디스모터스 인수가 더 이득일 수 있지만 소비자들의 입장에선 아쉬운 거죠. 지금 토리스 말고 이렇다 할 신차도 없는 상황인데 차라리 그걸 승용 모델 개발에 더 투자해줬다는 소식이 나와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출이라는 키워드도 다르게 보는 것 같은데 KG 모빌리티가 에디스모터스를 인수하겠다고 하는 건 버스를 가지고 수출길을 열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이걸 좀 다르게 보는 게 수출길을 승용 모델로 열어야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 거죠. 왜냐면 수출에서 대박이 났다는 건 상품성을 인정받았다는 소리잖아요. 수출 단위가 당연히 지금 같으면 안 되고요. 해외 판매량에서 순위권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해외에서 상품성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거고 그만큼 잘 만든 차라는 소리가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좋은 게 뭐냐면 KG 모빌리티의 본질은 이제 완벽하게 한국 시장이죠. 본질은 한국 시장에서의 판매량도 이상적인 점유율인 15% 이상을 이미 확보한 상태가 될 거란 말이죠. 본질은 한국이고 본질은 승용 모델을 많이 팔고 이걸로 수출 길을 열어야 할 텐데 오히려 주객이 전도된 느낌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그래서 가장 문제인 게 티브리를 따라갈까봐 걱정이라는 겁니다. 티브리를 따라가는 순간 5년 뒤에 또 법정 관리를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티브리가 굉장히 위험한 차인 게 이 차 하나로 모든 악재가 시작됐습니다. 마인드라 사나이에 있을 때 나온 차죠. 어떻게 초반 판매량은 잘 나왔는데 이때도 상품성 개선을 제때 못하니까 현대기아차가 호나랑 셀토스를 출시하니 바로 밀려났습니다. 그리고 이 차로부터 파생된 디자인을 적용받은 렉선하고 코란도도 연이어 실패를 맛봤습니다. 렉선은 원래 지포 렉선 초기형처럼 디자인이 나올 차가 전혀 아니었고 EV9 같은 세로형 헤드램프에 크기도 훨씬 큰 웅장한 차로 나올 수 있었던 차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런데 마인드라가 야야 티브리 성공한 거 못 봤어? 인도에서는 큰 차도 필요 없는데 뭐하러 그렇게 만들어? 당장 티브리처럼 만들고 차체 크기도 줄여. 이렇게 되면서 현행 렉선의 초기형 모델이 그렇게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볼록하게 들어간 휀다 디자인은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이기도 한데 그래서 이 당시 판매량 부진이 적자로 이어지고 적자가 개발 비용 부족으로 이어지면서 상품성 개선을 전혀 못하니까 회사가 위기를 못 벗어난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게 걱정인 겁니다. 토리스가 초반에는 반응도 좋고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앞으로 나올 신차가 토리스 전기차랑 토리스 픽업 트럭입니다. 마치 티볼리 다음에 티볼리 에어 그리고 티볼리를 닮은 코란도와 렉스턴이 나왔던 것처럼요. 그런데 지금 토리스가 주춤합니다. 심지어 상품성 개선에 대한 목소리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필 수출 물량이다 뭐다 해서 그리고 반도체 수급 완화로 반사 이익을 본 게 아니라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리스의 신차 효과가 벌써 떨어졌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 과연 그 뒤에 나오는 차들이 얼마나 많은 기대를 갖고 출시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지금 상반기 판매량 집계가 완료됐는데 여전히 점유율 5%대를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7% 정도를 넘기고 10%, 15%까지도 가야 하는데 이게 지금 상황에서는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소비자들은 니즈가 확실하고 비어있는 시장도 확실한데 반전된 분위기를 다시 살릴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